자, 이번 슬라이드부터 캐리어의 이동 메커니즘과 재결합 또는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리어의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어의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리프트와 디퓨전인데 한국말로 하면 표동과 확산이죠. 자, 첫 번째로 드리프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리프트는 쉽게 말해서 일렉트론과 홀, 즉 차지 캐리어가 외부에서 가해진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드리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 E가 가해지게 되면 각각 홀과 일렉트론의 F는 QE라는 수식, 일렉트리컬 차지 힘이죠. F는 QE라는 힘이 각 파티클, 그러니까 홀이나 일렉트론에 가해져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이 그림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이 내부의 전자는 전자는 이렇게 꽉 차 있는 거고 홀은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홀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전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홀은 왼쪽에서 오른쪽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F는 QE라는 힘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격자들의 계속 충돌을 하면서 홀과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으면서 이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차지 파티클들, 즉 일렉트론과 홀이 F라는 힘이 가해지게 되면 특정한 벨로시티를 가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벨로시티를 표현을 하면 홀 벨로시티는 모빌리티, 홀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이 되고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일렉트론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값이 됩니다. 대신 일렉트론은 마이너스로 붙여주고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각각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특정 속도를 가지고 일렉트론과 홀이 내부적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리프트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럼 커런트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런트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커런트 I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단면적에 흐르는 전하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N타입 세미컨덕터 바가 존재한다고 하고 이게 W, L 그리고 두께가 H일 때 특정 시간 T1에서 이 일렉트론들이 V라는 드리프트 벨로시티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단위 시간 1초 동안 이 캐리어들이 이동하면서 생성되는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류량은 I는 V, 벨로시티죠. 이 벨로시티 곱하기 시간 1초라고 했죠. 1초니까 V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동한 거리 V미터가 되는 거고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죠. 그리고 W 곱하기 H를 해서 이 바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지 캐리어 양, 일렉트론 덴시티 농도 곱하기 일렉트리컬 차지를 곱해줘서 Q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V 곱하기 N 곱하기 Q가 단위 시간 1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면적 통과하는 전하량은 여기에 WH를 구해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류는
마이너스 성분이 붙죠. 마이너스 성분이 붙는 이유는 일렉트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류이기 때문에 홀에 반대가 돼서 나타나서 마이너스 보호가 붙은 겁니다. 이때 V, 속도 V, 드리프트 벨로시티 V를 모빌리티 μn 곱하기 2로 치환해주면 전체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는 μn, E, N 그리고 Q의 곱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리프트에 의한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 성분이라는 걸 알면 되겠고, 그래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결국 일렉트론 성분과 홀의 성분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은 이렇게 구해지고 여기 위에 구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유도로 해보면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는 μp E 그리고 P 곱하기 Q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을 구해보면 일렉트리컬 차지 Q 곱하기 μn n 더하기 μpp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를 곱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토탈 드리프트 커런트 표현을 살펴봤죠. 그래서 토탈 드리프트 커런트 J D는 커런트 덴시티죠. 일렉트론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 더하기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Q,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전자의 농도 그리고 전자의 모빌리티, 일렉트릭 필드의 곱이고요.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일렉트리컬 차지 Q에 홀의 농도 P 그리고 홀의 모빌리티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 내에서 전자와 홀에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는 각각 똑같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 일렉트릭 필드를 묶어서 따로 빼냈었죠. 그리고 Q도 상수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N이랑 P랑 μN, μP가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의 크기를 결정을 하겠죠. 이때 만약에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같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더 클까요? 자,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동도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는 지금 절대온도 300K일 때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종류 3가지 실리콘, 절마늄, 갈륨 아이산하이드 물질에서 일렉트론과 홀 모빌리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실리콘이랑 절마늄이랑 갈륨 아이산하이드 물질 모두 다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2배 이상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갈륨 아이산하이드는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서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만약 일렉트릭 필드가 똑같이 인가되고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가 같다. 그럼 결국 일렉트론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빌리티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 수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에서 밑에 MN 스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자의 에펙티브 맥스입니다. 유효 질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Q는 일렉트리컬 차지고요. 타우 N은 격자의 충돌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일렉트론이 격자와 충돌하고 다시 한번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평균 냈을 때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홀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이고요. 자, 이 중에서 타우 N과 타우 P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 바로 유효 질량, 에펙티브 매스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자의 에펙티브 매스가 홀의 에펙티브 매스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이동도가 더 크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자회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텐데 모스펫을 만들었을 때 N채널 모스펫과 P채널 모스펫의 커런트 성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똑같은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더라도 모빌리티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MOS 공정을 할 때는
이 커런트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위스, 모스펫의 위스를 P채널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죠. 2배 이상 만들어줘서 매칭을 시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일렉트론이 농도가 똑같고 일렉트릭 필드가 같을 때 일렉트론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실제 필드에서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무한정 계속 일정하게 증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각각 드리프트 커런트 수식에서 μNE, μPE 성분이 있죠. 각각 이거는 벨로시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자의 뭐 벨로시티가 되겠고 이거는 홀의 벨로시티가 되겠죠. 그리고 수식적으로 그러면 벨로시티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식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X축이 지금 일렉트릭 필드고 Y축이 드리프트 벨로시티죠. 보시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벨로시티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벨로시티가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실제 측정값인데 자, 초반부에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모빌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야 이 수식이 맞아떨어지죠. 하지만 일정 일렉트릭 필드 이상이 되면 이 모빌리티 값에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드리프트 벨로시티 값에도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세츄레이션이 돼버립니다.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클 때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드리프트 커런트 수식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무한정 크게 키운다. 그러면 각각 μn과 μp가 제한이 되죠. 그래서 커런트도 무한정 커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리프트 커런트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특정 수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드리프트에 의해 생기는 커런트량은 제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제한이 되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캐리어가 에너지를 잃는다고 되어 있죠. 폰온으로 또는 포톤으로.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나 홀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가해지면 모빌리티는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증가를 합니다. 초반에는. 하지만 일정 이상이 되면 이 초과된 에너지가 중간에 계속 아톰들이랑 중도를 하는 거죠. 뭐 크리스탈 결정을 이루는 실리콘 아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절마늄 아톰이 될 수도 있죠. 이 절마늄 아톰에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손실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일렉트릭 필드 이상이 되면 속도가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 소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미테이션 한계점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은 결국에는 소자, 동작, 반도체 소자의 동작 스피드에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제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드리프트 차지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의 한계 또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지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지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은 디퓨전이죠. 디퓨전 현상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커에 물이 존재할 때 잉크를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잉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이 확산은 일렉트릭
필드나 외부 힘과 상관없이 무조건 농도 차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미컨덕터에 적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똑같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일렉트론과 홀이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캐리어들이 이동을 하면서 커런트 성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렉트론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론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는 단위 면적 A와 일렉트리컬 차지 그리고 dx, dn이라는 차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와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미컨덕터 내에 왼쪽에서 계속 일렉트론이 주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일렉트론 온도가 이쪽에서 굉장히 높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낮죠. 그러면 일렉트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0을 기준으로 둬서 여기를 x라고 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0분의 농도가 이쪽에 예를 들어서 더 작죠? 상대적으로 더 작은데 뭐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 빼기 이게 10이 되죠. 10이 돼서 마이너스 x분의 뭐 7이라는 성분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dx, dn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커런트 방향이 어떻게 되죠? 커런트 방향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커런트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커런트를 A 곱하기 dn, q, dx, dn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dn은 일렉트론 디퓨전 콘스탄트라고 하고 단위는 센치 제곱 곱하기 세컨드의 역수가 되겠죠. 그리고 jn은 q, dn, dx, d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홀의 경우를 살펴보면 똑같이 이렇게 비례를 하죠. 그레디언트에 비례를 하는데 여기서 홀이 주입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홀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낮죠. 그러면 아까도 똑같이 x-0 이 분모에 들어가고 여기에 뭐 3-10이 되죠.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 dx, dp가 나오죠. 그런데 홀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커런트 방향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방향이죠. 이동 방향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이대로 두면.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방향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홀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는 QDP, DXDP고 여기서 DP는 홀 디퓨전 콘스탄트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JM 플러스 JP가 되고 결국에는 일렉트리컬 차지 Q 곱하기 가로하고 DN, DX, DN 마이너스 DP, DX, DP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커런트를 흘릴 수 있는 메커니즘 두 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드리프트와 디퓨전. 그래서 이 드리프트와 디퓨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된다는 걸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 특성 같은 경우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두 가지 전송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흐르는 커런트 성분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드리프트 커런트 그리고 디퓨전 커런트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 반도체 내의 토탈 커런트를 표현을 해놨죠. 자,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와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의 합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각각 반도체 내에는 일렉트론과 홀이 존재하죠. N타입이든 P타입이든 상관없이 일렉트론과 홀이 모두 존재합니다. 단지 농도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커런트 성분을 다
합쳐주면 토탈 커런트가 되는 거겠죠. 여기 지금 JP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반도체 내에서 홀의 커런트, 토탈 커런트 덴시티를 나타낸 거고, 이게 각각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과 디퓨전 커런트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 이걸 풀어서 쓰면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놓은 거고요. 이거 이제 원 디멘전일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X만 고려를 하는 거고요. 3D를 하면 X, Y, G를 다 고려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렉트론의 토탈 커런트 덴시티도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 성분 더하기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 두 개 홀과 일렉트론의 차이는 이 부호만 다른 거죠. 나머지는 n을 p로 바꿔주고 p를 n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 디멘전일 때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거는 지금 일렉트론과 홀로 표현해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 성분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인가되고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변할 때 각각 플럭스, 그러니까 홀이랑 일렉트론의 플럭스와 커런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디퓨전을 나타내고 있죠. 디퓨전을 나타내고 있고 F는 플럭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 P는 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각각 홀의 디퓨전과 홀의 드리프트 플럭스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라고 돼 있죠. 왜 오른쪽에서 오른쪽 방향이냐? 자, 디퓨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퓨전은 당연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플럭스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는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홀이 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커런트 성분은 어떻게 되냐? 커런트 성분은 홀의 경우에는 홀의 이동 방향과 커런트의 방향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 커런트 덴시티를 JP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디퓨전과 드리프트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의 경우에는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과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플럭스의 방향과 커런트의 방향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전자의 경우를 알아볼까요?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디퓨전 플럭스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면 N의 농도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플럭스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커런트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 성분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성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걸 알 수가 있죠. 플럭스 방향과 전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다음 드리프트 커런트를 살펴볼까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일렉트론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제가 여기 채워진 동그라미를 일렉트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럭스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커런트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 성분은 일렉트론의 경우 플럭스 방향의 반대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흐릅니다. 그리고 일렉트론의 커런트 성분은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이 헷갈리지 않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인슈타인's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유도된 식이고요. 우리가 캐리어의 전송 메커니즘이 드리프트랑 디퓨전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실제 지금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렉트론과 홀 모두 다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있고 드리프트랑 디퓨전이란 어떤 피직스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은 이 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드리프트와 디퓨전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유도를 어떻게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유도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서로 붙이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과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 생기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바이어스, 뭐 전압이라든지 전개라든지 자기장을 가해주지 않으면 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과 디퓨전 커런트 성분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결과를 가지고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JN, 여기 JN이 서로 같다고 두고 유도를 한 거고요. JP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같다고 하고 유도를 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모빌리티 뮤분의 D는 이제 디퓨전 콘스탄트죠. 이거는 Q분의 KT라는 상수로 결정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Q분의 KT에서 이 온도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이 디퓨전과 드리프트 성분은 서로 유사한 관계를 가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할 때 디퓨전 성분을 향상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드리프트 현상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임퓨리티 같은 거를 주입을 시켜줬다. 그러면 산란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디퓨전 특성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에 따라서 드리프트 성분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펀트가 많이 주입이 된다. 그럴 경우에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낮아지겠죠.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모빌리티도 방해를 받아서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빨간색 글씨로 정리를 해놨죠. 뭐 드리프트와 디퓨전 커런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둘 사이에 연결되는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세미컨덕터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포텐셜을 0.7V로 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0V를 인가하고 여기는 0.7V를 인가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포텐셜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은 위치가 되는 거고 Y축은 포텐셜이 되는 거죠. 이때 여기를 0V로 가정을 하고 이쪽을 0.7V로 가정을 한다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포텐셜이 증가를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에너지 밴드는 어떻게 그리냐? 에너지 밴드는 요 포텐셜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X축 대칭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를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X축 대칭으로 그러니까 포텐셜을 X축 대칭으로 했을 때 에너지 밴드가 나오는 이유는 에너지 밴드는 전자를 기준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원자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체각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해서 반도체 물질은 공유 결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원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위치하는 이 에너지 레벨이 점점 스플릿이 일어나서 마치 띠를 이루고 이게 밴드를 형성한다고 해서 에너지 밴드가 된다고 했죠. 결국은 전자를 기준으로 에너지 밴드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포텐셜과는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수식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ECX는 어떤 특정 콘스탄트 상수 빼기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포텐셜
빼준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콘스탄트 값은 여기 값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무슨 값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차지 Q 곱하기 포텐셜 값을 빼준다는 얘기죠. 그럼 위치에 따른 포텐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하냐?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포화성 이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을 텐데 지금 이건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포텐셜 미분한 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수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여기 있는 포텐셜을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ECX에 대한 수식 있죠. 요거를 포텐셜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면 Q, V, X는 콘스탄트 마이너스 ECX가 되겠죠. 그리고 VX는 Q를 넘겨주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봅시다.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기는 지금 상수죠. 상수는 그러면 없어집니다. 뒤에 텀만 남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Q분의 ECX를 미분해 준 게 되는 거죠. dx d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고 이 일렉트릭과 차지 성분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이렇게 q분의 1 곱하기 dx decx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는 그냥 특정 차이만 있지 경향성은 똑같죠. 그래서 ECX 대신에 EVX를 대입해줘도 무관합니다. 어차피 그레디언트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렉트론과 홀의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